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수술실에서 매일같이 환자의 생체 신호와 씨름하죠. 그중에서도 신장 기능은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취와 신장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장의 기본적인 생리부터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관리 전략까지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0%.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특히 심장 수술이나 대혈관 수술처럼 아주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수술 후에 급성 신장 손상, 우리가 흔히 AKI라고 부르는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우리 환자들의 예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임상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신장의 작동 원리, 즉 생리학을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마취와 수술이 이 정교한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급성 신장 손상의 위험 요인과 예방법을, 네 번째에서는 실제 수술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핍뇨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신부전 환자의 마취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핵심 신장 생리학 복습입니다. 어쩌면 학생 때로 돌아가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마취과 의사의 눈으로 이 생리학을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네프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왜 특정 약물을 선택하고 왜 혈압을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무게의 1%도 채 안 되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무려 4분의 1, 즉 20에서 25%를 공급받는 엄청난 기관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이 80에서 180 사이에서 출렁거려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동 조절 기능, 오토 레귤레이션입니다. 신장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어 기전이죠. 우리가 수술 중에 혈압을 관리할 때 바로 이 신장의 자체 방어 능력이 작동하는 범위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네프론이 신장의 핵심 일꾼, 기능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가 넘는 이 작은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고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고 노폐물은 버리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죠. 지금부터 이 네프론이라는 놀라운 공장의 생산 라인을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프론의 여정이 한눈에 보이네요. 모든 것은 신장 소체에서 혈액이 걸러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가 근위 세뇨관을 지나면서 대대적인 회수작전이 벌어지고 헬레고리에서 농축의 마법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원위 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최종 미세 조정을 통해 우리가 아는 소변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각 단계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경유지인 금위세뇨관이 사실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곳입니다. 사구체에서 막 걸러진 여과액의 무려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곳에서 재흡수됩니다. 물, 나트륨,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귀중한 자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수송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즉 저산소증 같은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손상받기 쉬운 아주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레고리의 역할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소변을 농축시키는 말 그대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죠. 역류 증폭 기전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쉽게 말해 물은 통과시키고 염분은 꽉 붙잡아 두면서 신장 수질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짜고 진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높은 삼투압 환경 덕분에 우리 몸은 필요할 때 수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재흡수해서 소변을 농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장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우리,
즉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점을 다룹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취제와 또 수술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가 이 섬세한 균형을 어떻게 흔들고 위협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취를 시작하면 신장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카테콜라민,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신장 혈류량과 사구체 여과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수분 저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세보플루레인 같은 특정 마취제는 대사산물이 신독성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복강경 수술 시에는 배에 넣는 가스 압력 자체가 신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핍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위협 요인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수술 후 급성 신장 손상, AKI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KI는 단순히 소변이 좀 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직결되는 심각한 합병증이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AKI의 위험을 미리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전 환자 평가에서 이 리스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원래 신장이 안 좋았던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된 분,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 고령이거나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 그리고 평소에 NSAIDs 계열 진통제나 조영제 같은 신독성 약물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등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액 관리나 약물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하고 맞춤화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기능 보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KD지고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주 유용한 진단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신기능이 좀 나빠졌네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면 이제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시간당 소변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AKI를 1, 2, 3단계로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심각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마취과 의사들도 이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중환자실이나 병동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약물 선택 정말 중요하죠?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프로포폴이나 레미펜타닐, 그리고 시사트라큐륨 같은 약물들은 신장 기능과 거의 무관하게 대사되거나 배설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약물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다졸람이나 모르핀은 활성 대사산물이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이게 축적되면 진정 효과나 호흡 억제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로크로늄 같은 근이완제는 작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특히 그 기량제인 스가마덱스는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 CRCL 30 미만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실제 임상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수술 중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시간당 소변량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혈압이 낮은가? 출혈이 있나? 수술 필드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흔하지만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단계별 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복잡한 생리학적 원인을 떠올리기 전에 가장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유치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이진 않았는지, 수술대 아래에 환자 몸에 눌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소변 주머니 라인이 막히진 않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간단한 기계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수액을 주거나 승합제를 쓰면 안 되겠죠. 2단계는 환자의 혈액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면 이제 신장으로 가는 수도꼭지가 잠긴 건 아닌지, 즉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은 적절한지, 심박수는 어떤지, 출혈량은 많은지, 환자의 수분 상태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문제, 즉 신전성, 프리레널 원인을 감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기계적 문제도 아니고 혈액학적으로도 안정적인데 소변이 안 나온다면 혹시 수술 자체가 원인은 아닐까요?
외과 의사가 대동맥 같은 큰 혈관을 일시적으로 클램핑했거나 수술 기구인 리트랙터가 신장 혈관이나 요관을 직접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복강경 수술이라면 기복압이 너무 높아서 신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도의와의 명확하고 신속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번째 파트에서는 이미 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 특히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말기 신질환 환자의 마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단순히 신기능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요독증으로 인한 다양한 전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마취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고민이 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죠. 투석 환자의 마취에서 수술 전 최적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그리고 적절하게 투석을 받았는지, 투석 직후에는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고 투석 날짜가 멀어지면 수분 과부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용적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륨 수치입니다. 고칼륨혈증은 마취 유도 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빈혈이나 응고장애 같은 전신적인 문제들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수술 중 관리는 크게 이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째, 혈압 유지. 저혈압은 가뜩이나 약한 신장과 다른 장기들의 관료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둘째, 환기 조절. 이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사성 산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기 부전으로 호흡성 산증까지 겹치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신중한 수액 관리입니다. 수분 과부하에 매우 취약하므로 수액은 최소한으로 주어야 하고, 특히 고칼륨 혈증이 우려될 때는 칼륨이 포함된 하트만 용액 같은 수액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환자군은 말기 신부전 환자보다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신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일 겁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죠. 이분들에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더 이상 신장이 나빠지지 않도록 남아있는 소중한 신기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신기능 저하 환자 마취의 핵심은 결국 정상 혈량, 노모불리미아와 정상 신장 관료, 이 2가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액을 너무 많이 줘서 폐부종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서 탈수와 저혈압을 유발해서도 안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 우리가 수술 중에 내리는 모든 결정이 이 취약한 신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의존해서 신기능을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신장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오르는 다소 늦은 지표라는 한계가 있죠. 최근 연구되고 있는 NGAL이나 MKIM1 같은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은 신장 손상이 발생하는 훨씬 더 초기에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AKI 예방 전략과 환자의 예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공부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임상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